안녕하세요. 제니퍼 쌤입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면서 많이 긴장되시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7가지의 패턴, 74개의 문장만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면 정말로 자신감 있는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Okay, let's go. 첫 번째 패턴은 excuse me입니다. 한국말로 실례합니다. 실례지만 죄송한데요 하는 표현인데요. 외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낯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가가거나 아니면 무엇을 물어보실 때 excuse me, 실례합니다 하고 다가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줄을 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궁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례지만 줄 서 계신 건가요? 라고 묻고 싶으시다면 excuse me, are you in lin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line이라고 하는 것이 선, 줄 이런 말이잖아요. 그 줄에 in, 당신이 들어와 계시느냐, 즉 당신이 줄에 서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Excuse me, are you in lin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 따라해 보세요. Excuse me, are you in line? Excuse me, are you in lin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다리가 아파서 앉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곳에 앉아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표현입니다.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실례지만이니까 excuse me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may I 이 말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may I sit here? sit 앉다 here 여기입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May I sit here? Excuse me. May I sit here? 두 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Excuse me. May I sit here? Excuse me. May I sit here? 실례지만 여기 제가 앉아도 될까요?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례지만 지나가도 될까요? 실례지만 나왔죠? Excuse me 먼저 말씀하시면 되고요. Get by 이 표현이 옆으로 스쳐 지나가다, 지나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get by. 그래서 실례지만 제가 지나가도 될까요? Excuse me, can I get by? 앞에서 may I를 썼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ay I get by 하셔도 되고요. can I get by 쓰셔도 됩니다. 실례지만 지나가도 될까요? Excuse me, can I get by? Excuse me, may I get b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 따라해 보세요. Excuse me, can I get by? Excuse me, can I get by? 다음은 실례지만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입니다. 물어보다란 말은요. ask. 당신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ask you. 뭐 좀, 무엇인가를 something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엇을 물어봐도 될까요? May I ask you something? May I ask you something? 이렇게 되는데요. 실례지만 하고서 먼저 다가가야겠죠? 그래서 Excuse me, may I ask you something?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Excuse me, may I ask you something? Excuse me, may I ask you something? 실례지만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죄송한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라는 표현인데요. 네, 외국어이기 때문에 정말 한 번에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Excuse me, what did you say? 하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오면요. what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과거가 됐죠. 자, 그래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do you가 아니라 did you가 됩니다.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what did you say? 말하다 say죠. 그래서 what did you say? Excuse me, what did you say? 이걸 빨리 하면요. Excuse me, what did you say? 이렇게 됩니다. What did you say?라고 말씀하실 때 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런 what이나 when, why와 같은 단어들이 나오면 끝부분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 따라해 보세요. 죄송한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Excuse me, what did you say? Excuse me, what did you say? 좀 빠르게 하면요. Excuse me,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Do you have
입니다. 자, 우리가 have라고 하는 동사는요.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어서 I have a car 하면은 나는 자동차가 있어. 난 차가 있어. 이런 말이 되는데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Do you have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는요. 물건, 상품이 있나요도 되고요. 어떠한 장소나 시설이 있나요도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주스가 있나요? 했을 때 무엇이 있나요? 했으니까 앞에 Do you have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과 주스, apple juice입니다. 그래서 애플보다는요, apple처럼 발음을 해주시고 된소리를 내주시고요. juice, 입 모양이 앞으로 쭉 나오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pple juice, apple juice. Do you have apple juice? Do you have apple jui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 따라해 보세요. 사과 주스가 있나요? Do you have apple juice? Do you have apple juice?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이번에는 녹차가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무엇이 있나요?니까 마찬가지로 Do you have?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녹색의 차, 녹차입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tea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녹색이죠. 그래서 green tea입니다. 이때 green이라는 말은 입 모양이 우하고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green, green입니다. 그래서 green tea, green tea. Do you have a green tea? do로 시작하기 때문에 끝부분이 올라갑니다. 녹차가 있나요? 두 번 따라해 보세요. Do you have a green tea? Do you have a green tea? 녹차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휴대폰 충전기가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있나요? 라는 표현으로 Do you have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휴대폰 충전기만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휴대폰은요, phone으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충전기는요, 전기차의 충전기든 휴대폰의 충전기든 전부 다 charger라고 합니다. charger. charger입니다. 그래서 phone charger가 휴대폰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phone charger? 그래서 두 번 따라해 보세요. 휴대폰 충전기가 있나요? Do you have a phone charger? Do you have a phone charg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젓가락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이란 단어만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젓가락은요, chopsticks, chopsticks. 끝부분에 s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젓가락은 한 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복수로 chopsticks라고 말씀하시고 do you have만 붙이면 됩니다. 끝부분을 올려주세요. Do you have chopsticks? 젓가락이 있나요? 두 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ave chopsticks? Do you have chopsticks? 네, 젓가락이 필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상품을 구매하실 때 더 저렴한 것이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do you have를 시작하시고요. 자, 저렴한, 싼 이런 말은요. cheap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스펠링을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발음만, 소리만 외우시면 됩니다. cheap, cheap. 그런데 더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말을 하는데 외울 필요 없이 그냥 er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cheaper, cheaper. 이것이 더 저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 anything, anything을 붙여서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그래서 두 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저렴한 것이 있나요? 더 싼 게 있나요? 이렇게 묻고 싶으시다면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두 번 따라해 보세요.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네, 이번에는요, 사이즈가 더 큰 게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Do you have를 시작하시면서요, 사이즈가 더 큰, 자, 크다라고 하는 것이 large입니다. large. 그런데 앞에 비교, 더가 붙었죠? 그러니까 er이 붙어서 larger, larger. 그리고 size는요, 뒤에 바로 size입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 larger size? Do you have a larger siz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 따라해 보세요. 좀 더 큰 사이즈가 있나요? Do you have a larger size? Do you have a larger size? 끝부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색상을 다른 걸로 한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검은색이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먼저 "Do you have?"를 시작하시고요. 그다음 이걸로 this 색을 검은색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Do you have this?" 여기에서 그다음에 black이 들어가는데요. 검은색인 상태로 in black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this in black?" 이걸로 검은색이 있나요? Do you have this in black? 이 됩니다. 자, 두 번 따라해 보세요. Do you have this in black? Do you have this in black?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번째는요. 수영장이 있나요? 수영장은요. pool, pool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swimming pool, swimming poo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치 pool처럼 발음하시면서 끌어주시면 됩니다. Do you have a pool? Do you have a swimming pool? 이렇게 물어보시면 호텔 같은 곳에서 수영장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두 번 따라해 보세요. Do you have a pool? Do you have a swimming pool? 예, 수영장이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무적의 영어 패턴 세 번째는요. I will have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I'll have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have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갖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나는 가질래요. 이 말은요. 즉, 난 이걸로 할래요. 이걸로 주세요. 또는 이걸로 먹을래요라는 뜻입니다. have라고 하는 것이요. 먹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샐러드로 할래요. 샐러드로 먹을래요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먼저 샐러드는요. 영어로 salad. 앞부분을 강하게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salad. 그런데 여기서 샐러드는요. 내가 이미 정했죠, 마음속으로. 그래서 the salad입니다. 그래서 I'll have the salad. 나는 샐러드로 할래요? 먹을래요?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ll have the salad. I'll have the salad. 이번에는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옆에 분이 주문을 했는데 나도 같은 걸로 먹을 때 이런 말을 하시면 되겠죠. I will have 또는 I will have the same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the same 바로 정해져 있는 거죠. 서로가 알고 있는 같은 거기 때문에 the가 왔습니다. I will have the same. 두 번 따라해 보세요. I will have the same. I will have the same. I will have the same. I'll have the same. 네, 그리고 피자 한 조각만 먹을래요. 자, 여러분, 피자 가게에 가셔서요. 피자를 주문하실 때, 피자 하고 말씀하시면 피자 한 판을 전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piece of pizza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피자라고 하는 말을요. 앞부분을 강하게 그냥 피자 또는 피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핏에다가 강하게 발음을 해 주시고 뒤에 부분은 써 또는 싸 하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피자 또는 피자. 자, 그래서 한 조각의 피자 하면은요. A piece of pizza. A piece of pizz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I'll have만 붙이면 됩니다. 피자 한 조각만 먹을래요? I'll have a piece of pizza. 자, 두 번 따라해 보세요. I will have a piece of pizza. I'll have a piece of pizza. 17 번째는요. "커피로 마실게요." "아 난 커피로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할래요?" "I'll have." 하고 바로 말씀하시고요. "coffe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전통적으로는요. 커피는요. 따뜻한 커피 잔에다가 커피를 마셨지만 지금은 종이컵, 플라스틱 컵에다 다 마시기 때문에 그냥 "a coffee."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I'll have a cup of coffee."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냥 "I'll have a coffee." 하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두 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I'll have a cup of coffee. I'll have a coffee. I will have a cup of coffee. I will have a coffee.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은요. "나는 스파게티로 먹을래요." "스파게티로 할래요." 라는 표현입니다. 똑같이 I will have로 시작해 주시고요. 그 뒤에
spaghetti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도요, 스파게티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전부 다 외래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spaghetti, 게라고 하는 그 부분을 힘을 넣어주시면서 하시면 다른 부분을 힘을 빼주시면 됩니다. spaghetti, spaghetti. 이때 먹을 스파게티를 이미 마음속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스파게티이기 때문에 the가 옵니다. 그래서 I'll have the spaghetti가 됩니다. 두 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I will have the spaghetti. Yeah, I will have the spaghetti. 이번에는요, 여러분께서 쇼핑을 하실 때 색깔을 고르거나 할 때 하시는 표현입니다. 나는 빨간색으로 할래요. 여기에 여러 종류의 가방 또는 여러 가지 신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빨간색 가방으로 할래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I'll have the red one. 그죠? 여기서 원은요, 한 가지의 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가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빨간색인 것 이렇게 하는 때의 one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명사거든요. 빨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the red one, the red one. 여기에다 붙여보겠습니다. I will have the red one. 두 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빨간색으로 할래요. I'll have the red one. I'll have the red one. 그리고 나는 그 파란색 티셔츠로 할래요. 여러 가지의 티셔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란색을 고를 때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해서 the blue가 되고요. 색이라는 것 뒤에다 color를 보통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the blue, 그 파란색, 그리고 t-shirts입니다. t-shirt. 그래서 I'll have랑 바로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have the blue t-shirt. 두 번 따라해 보세요. I will have the blue t-shirt. I will have the blue t-shirt. 그리고 이번에는 구운 감자를 먹어볼까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오븐에서 굽죠? 그래서 bake라고 하는 것이 굽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빵집을 bakery라고 합니다. 구워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운이라는 말은요, baked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자는 potatoes, potatoes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baked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I'll have the baked potatoes. 네, 두 번 따라해 보세요. I'll have the baked potatoes. I'll have the baked potatoes. 나는 구운 감자로 먹을래요. 구운 감자 주세요.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무적의 영어 회화 패턴 네 번째는요. Where is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전부 낯선 곳이기 때문에 장소를 묻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where is 다음에 장소나 이런 것들만 물어보시면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H가 묵음이니까요. where이 아니라 where is. 그리고 끝부분은 내려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입니다. 자, 화장실은요. 집안에 있는 것은 bathroom입니다. 그렇죠? 욕조가 있는 것은 bathroom인데요. 공공 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손도 씻고 하는 곳입니다. restroom이죠. 이때 rest 할 때는요. 입술을 우 하고 입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rest, rest, restroom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그리고 공공장소에는 the가 붙습니다. Where is the restroom? 두 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그리고 택시 타는 곳을 물어볼까요? 택시 타는 곳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는 똑같습니다. Where is? Where is? 그렇죠. 그리고 택시가 타는 곳, 택시가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죠. 택시 스탠드입니다. 택시는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죠. 그래서 택시 스탠드가 됩니다. 그래서 Where is the taxi stand?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 따라해 보세요. Where is the taxi stand? Where is the taxi stand? 만약에 여기 excuse me를 붙이시면 더 좋겠죠. Excuse me, where is the taxi stand? 실례지만 택시 타는 곳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완벽한 영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쇼핑몰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까요? 이때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쇼핑몰만 붙여서 해주시면 됩니다. 쇼핑몰은요, 쇼핑몰처럼 발음해 주시면 정말로 영어스럽습니다. 쇼핑몰, 쇼핑몰. Where is the shopping mall? 자, 두 번 따라해 보세요. Where is the shopping mall? Where is the shopping mall?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례지만 Excuse me, where is the shopping mall?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식당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까요? 양식을 먹고 나면은요, 한식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where is 하시면서요, 이때 Korean 다 아시죠? 하지만 강세를 가운데 넣어서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Korean, 한국의, 그리고 restaurant. T 발음은 거의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staurant, restaurant. Korean restaur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붙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Where is the Korean restaurant? Where is the Korean restaurant? Excuse me, where is the Korean restaurant? 26번째는요. 분실물 센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where is는 아시니까요. 분실물 센터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분실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되찾는 거죠. 그래서 lost라고 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거고요. found라고 하는 것이 찾는 겁니다. 앞에서 the가 붙어서요. The Lost and Found Center. 이것이 바로 분실물 센터입니다. 이때 found에서 D 발음을 거의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The Lost and Found Center. 이때 center도요, center처럼 T가 거의 발음이 나지 않도록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The Lost and Found Center. Where is the Lost and Found Cent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Where is the Lost and Found Center? Where is the Lost and Found Center? Excuse me, where is the Lost and Found Center? 27번째는요, 기념품점은 어디에 있나요? 입니다. 여기에서도 기념품점만 알아보고 바로 문장의 끝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기념품, souvenir, souvenir. 앞을 강하게 해주세요. souvenir. 그리고 가게는 뭐죠? shop입니다. 그래서 기념품점 또는 기념품 가게는요, souvenir shop이 됩니다. souvenir shop. 기념품점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souvenir shop? 두 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Where is the souvenir shop? Where is the souvenir shop? Excuse me. Where is the souvenir shop? 이렇게 물어보시면 기념품점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께서 가장 가까운 어떤 곳을 묻고 싶으시다면 문장에다가 where is 다음에 nearest만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최상급이라고 하는 문법이 살짝 나오는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대로 where is the nearest? near라고 하는 것이 근처에 가까운 부근에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앞에 더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그리고 est를 만들면요. 이것이 바로 최상급, 즉 가장 가까운이 됩니다.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다음에 장소를 묻게 되면 여러분께서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끝부분을 내립니다. Where is the nearest? 자,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약국은 어디에 있나요? 약국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조제해 주거나 만들어주는 pharmacy. pharmacy. 이것이 바로 정통적인 약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연고도 팔고 립밤도 팔고 음료도 팔고 뭐 데일밴드 이런 것도 파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drugstore, drugstore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약국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그리고 Where is the nearest drugstore? 네, 두 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drugstore? Where is the nearest drugstore? 그리고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만 하면 되겠네요. 가장 가까운 Where is the nearest? 이렇게 되죠. 뒤에다가
버스 정류장은 bus stop입니다. 이때 s가 두 개 보이시죠? 버스 스탑. 그래도 영어에서는요, 두 번 똑같은 자음이 나와도 한 번만 뒤에 것만 발음합니다. 그래서 bus stop이 됩니다. bus stop. 두 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Excuse me를 붙여볼까요?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가까운 공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Where is the nearest?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은요, park,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 park가 됩니다. 붙여서 해보면요, Where is the nearest par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 따라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공원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nearest park? Where is the nearest park? 공원을 다녀오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카페를 찾아볼까요? 네, 다리가 아파서 카페에서 차를 한잔 하고 싶으시면 Where is the nearest?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카페인데요. 이때 카페 발음이 조금 달라요. 두 가지 발음이 다 됩니다. 그래서 cafe 또는 cafe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외래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도 외래어가 거의 7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cafe, cafe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카페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nearest cafe? Where is the nearest cafe? 자, 두 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Where is the nearest cafe? Where is the nearest cafe? 32번째는요. 네,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ATM, 가장 가까운 ATM 기계는 어디에 있나요?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말 그대로 ATM 하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Where is the nearest ATM? Where is the nearest ATM?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약 excuse me를 같이 붙여서 해볼까요? 두 번 따라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ATM?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ATM? 33번째는요. 가까운 식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가깝기만 하면 돼. 그냥 식당만 있으면 돼 할 때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restaurant이었죠. T 발음하지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where is the nearest 이걸 붙여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ere is the nearest restaurant? Where is the nearest restaurant?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restaurant?